자, 그럼 먼저 다항식의 뜻과 정리라고 하는 걸 하려고 보면 우선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밑에 있는 걸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걸 다항식이라 그래. 우리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 중학교 때 봤잖아. 항이 여러 개가 더하기나 빼기를 기준으로 늘어져 있는 걸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2차 항, 자, 그럼 차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차수는 무엇이냐? 지금 적어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따가 이거 밑에 여백이 되게 많지요? 거기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돼. 차수라고 하는 거 뭐니? 라고 얘기하면 문자가 곱해진 횟수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차수가 왜 차수예요? 그러면 차라고 하는 게 문자가 여러 번 곱해진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개수라고 하는 건 뭐니? 라고 얘기한다면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자를 제외한 부분이야. 이걸 우리는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차수와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차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다항식은 차수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차수를 모르면 문제는 정리하지 못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문자라고 하는 게 기준이 돼요. 둘 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x에 대한 y에 대한 이런 식으로 무엇을 문자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이기 때문에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x가 2번 곱해진 거 찾아 이 얘기야. x가 2번 곱해진 거 찾아. x가 문자일 때 2번 곱해진 거 찾아. 그러면 얘만 존재하지? 그러니까 뭐라 쓰시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yx제곱. 자, 일반적으로 문자는 뒤에다 적어줍니다. x를 문자 취급했다 생각하면 뒤에 거에다가 x제곱 적어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3차 항의 기수지? x 3번 곱해진 거 뭐예요? 여기 있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x 세제곱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y에 대한 다항식의 차수. y에 대한 이 다항식의 차수 얘기하는 건 잘 봐. 다항식의 차수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이 문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항식의 이름을 설명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름 붙일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 다항식의 차수를 보라고 했으니까 가장 높은 차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야. 뭘 같이 한다고? 자, 다항식의 차수는 뭘 가지고 붙인다고요? 다항식의 이름이야. 몇 차 다항식인지는 어떻게 붙은다? 문자에 대한. 문자가 가장 많이 곱해진 횟수로 붙이시면 돼요. 문자가 가장 많이 곱해진 횟수야. 문자의 가장 높은 차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다항식의 차수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라고? 다항식의 이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다항식은 차수를 가지고 이름 붙입니다. 잘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항식의 차수. 자, y라고 하는 거 얘 한 번도 안 곱해졌고 얘는 한 번 곱해졌고 3번 안 곱해졌지? 그래서 차수는 몇 차가 됩니다? 3차 다항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상수라고 하는 거는 문자가 아닌 것. 그러니까 즉 우리는 문자가 아닌 걸 다 뭐라 부를 거냐면 숫자라고 부를 거예요. 숫자 취급되는 걸 다 상수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상수항이라고 하는 건 문자가 아닌 항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y가 있지 않은 항을 설명하는 거예요. y가 있지 않은 항은 어디야? 2x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다 적으라는 건 2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얘네들이 y에 대한 상수항이 되겠네요. 자, 일시 정지하시고 오른쪽에 적혀있는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거 아래쪽 여백 있을 겁니다. 거기다 체크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갑니다. 자, 다음에 x에 대한 내림차순, y에 대한 오름차순 구하세요. 요 얘기니까 지금 다른 건 모르겠어. 근데 우린 요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제 여기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항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건데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항식의 정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항식의 정리. 다항식을 어떻게 좀
규칙 있게 정리를 해나갈까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자, 얘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첫 번째 방법이 뭐니? 라고 얘기하시면 첫 번째 방법은 자,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라고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자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얘기야.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건 느낌이 어떤 거야? 어떤 꼭대기가 차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부터 쭈루루루룩 내려가면서 적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뭐야? 어떤 문자가 있으면 낮은 것부터 쭉 올라 내려가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라. 그럼 x라는 문자를 통해서 3차, 2차, 1차 상수 형태로 정리를 해나가셔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뭐야? 상수 1차, 2차, 3차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잘 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걸 얘를 거의 99.9% 사용합니다. 얘는 0.1%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이유만 좀 생각을 해줄게. 잘 봐. 다항식에 이름을 붙이는 거는 문자의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거랬지. 그러면 잘 봐. 위에 있는 거는 가장 왼쪽 항만 보면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 근데 얘는 왼쪽 항이 아니라 마지막 항까지 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겠지. 그래서 얘를 많이 쓰는 이유가 왜 많이 써요? 라고 얘기한다면, 얘를 많이 쓰는 이유는 왜 많이 써요? 그러냐면 다항식의 이름을 붙이기가 쉬워요. 다항식에 이름 붙이기가 쉬워가지고 저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 존재하는 x에 대한 내림차순, y에 대한 오름차순을 하시면서 해당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 이거는 해당하는 용어들 아래쪽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라고 얘기한다 생각하면 위에서부터 가장 높은 것서부터 쭈루루룩 내려가면서 적는다고 했었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실 건 이렇게 가시는 거야. x에서 가장 높은 차가 몇 차야? 부터 물어보시면 돼. 자, 여기는 뭐냐? 2차, 1차, 2차, 3차 상수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차수는 x에 대해서 3차일 거고, 그 다음이 2차일 거고, 그 다음이 1차일 거고, 그 다음이 상수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세제곱 앞에 있는 개수라고 하는 거. 자, 개수라고 하는 거는 문자를 제외한 부분을 설명한다고 했으므로 앞에 얼마가 있으면 된다? 자리를 만드세요. 자리를 만드시고 상수항도 자리가 있어야겠죠. x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예요? 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곱의 개수가 얼마예요? a가 있고 a가 있으니까 a 더하기 c z 이렇게 되겠고, x에 대해서 1차 짧게 존재하지 않죠? 마이너스 bx가 될 거고, 상수항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7의 y제곱이요. 플러스는 지울게요. 이렇게 쓴다 생각하면 내림차순 정리가 완벽하게 된 겁니다. 오름차순 어떻게 쓰시면 돼요? 오름차순은 거꾸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y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y에 대한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해당하는 문자에서 상수부터 순서대로 올라가시면 되니까 y라고 하는 문자에서 최고차가 몇 차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 y 없어. 상수 1차, 상수 1차, 2차. 2차가 가장 최고차네. 그러면 어떻게 만들라고요? 거꾸로 가라고요. y 2차 더하기 y 더하기 상수, 이런 식으로. 그럼 앞에 어떤 덩어리가 있을 거고, 덩어리가 있을 거고, 덩어리가 있을 거야. 그럼 y 제곱이라고 하는 것부터 찾으자. 왜? 그게 좀 더 편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7이 될 거고, y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두 개죠? 맞아?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bx 플러스 x 세제곱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a의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상수는 어디 있냐? 여기 있네. 플러스 c의 zx제곱이야.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름차순 정리가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개념을 아까 적어드렸던 여기 아래쪽에 여백이 한참 남을 거예요. 거기다가 메꿔주세요.
난 다음 거 할게요. 자, 그러면 다항식의 이것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네요.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거는 해당하는 거는 어차피 전개가 된다는 소리야. 맞죠? 전개를 할 거지? 전개를 해왔을 때 세제곱 앞에 있는 개수만 중요한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난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은 해당하는 거를 전개해 볼 거다라고 생각은 처음에 해볼 수 있는데 전개를 할 때 있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거다? 내림차순 맞춰서 정리할 거다. 그러면 가장 높은 차는 몇 차예요? 7차가 등장할 거고 x7차 그 다음에 x6차 x5차 x4차 x3차 x2차 그 다음에 상수 형태로 등장하게 될 거야. 그러면 7차라고 하는 거 앞에다가 어떠한 개수가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도 개수가 들어가게 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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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가 있을 거고 마지막은 개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어디 것만 구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것만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저것만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로 고민하시는 거야. 그럼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4제곱이랑 곱해가 세제곱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럼 세제곱이랑 곱해서 세제곱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어떻게 있어요? 요렇게 하나 존재하고 두 번째는 요렇게 하나 존재하고 세 번째는 요렇게 하나 존재하고 네 번째는 요렇게 존재하죠? 그것들만 다 곱해서 저기다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되고 6이 되고요. 두 번째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고 3이 되고요. 세 번째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고 2가 되고요. 마지막 곱하면 1이겠죠. 더하면 어떻게 돼요? 6에다가 12죠. 개수는 얼마예요? 10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다항식의 용어들 다 정리한 거고 그 다음 다항식의 정리는 어떻게 사용한다? 아, 개수들만 따로 구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래서 다항식의 정리 옆에다가 한번 체크해 주게. 다항식의 정리는 언제 사용합니다? 개수들을 따로 구할 때요. 자, 이게 용도 두 번째 용도고 첫 번째 용도는 언제 구할 때? 다항식에 이름을 붙일 때 사용합니다. 다시 다항식에 이름 붙일 때 사용합니다. 자, 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